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입니다. 오늘도 새 아침이 밝았네요. 여러분, 지난밤에 좋은 꿈 꾸셨나요? 오늘은 어제 방송에서도 잠시 들려드렸던, 어제 저녁 방송에서 잠시 들려드렸던 까르미나 브라나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그 음악을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까르미나 브라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까르미나는 라틴어로 송, 영어의 송, 노래란 뜻입니다. 그리고 브라나는 이 작품에 사용한 시, 그리고 처음으로 발견된 독일의 장소인 보이에른을 라틴어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라나의 노래다. 이런 뜻이겠죠. 라틴어의 브라나는 독일 남부 바바리아 지방에 있는 베네딕트 보이에른이라는 마을을 뜻합니다. 베네딕트 보이에르는 그 마을에 베네딕트 수도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곳에서 1803년에 한 뭉치의 중세 시들과 연극 대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112장의 양피지에 적어 놓은 것으로 모두 320편이나 되는 시와 연극 대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완성된 텍스트는 228편으로 정리되고 있는데요. 까르미나 브라나는 조사해 보니까 서기 123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놀라운 발견이었죠. 더구나 중세의 시라고 하면 거의 모두 다 거룩한 종교적인 그런 내용이어야 하는데 이것들은 지극히 세속적인, 즉 이교도적이면서 호색적인 내용이어서 아니 수도원에서 발견된 것으로는 정말 의외다라고 할 만큼 그런 세인들의 말을 들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점잖은 사람들로서는 별로 입에 담기 어려운 저속한 표현들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발견된 시들을 내용별로 구분해 보면 풍자적이거나 도덕적인 내용의 것들은 까르미나 모랄리아, 사랑과 봄을 축하하는 노래들이 있는 것은 까르미나 베리스 에트 아모리스, 주점에서 도박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내용의 시들은 까르미나 루소룸 에트 토바도룸, 이렇게 세속적인 내용들만 있으니까 미안해서인지 성서적인 내용의 시들도 있습니다. 까르미나 디비나, 예, 이러한 시들은 1803년경에 발견되었지만 처음 인쇄물로 출판된 것은 그로부터 40여 년 후인 1847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그저 쉬쉬하며 시중에 나돌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출판된 책자의 명칭은 코덱스 브라노스라고 하네요. 브라누스, 브라누스 사본이란 뜻이죠. 코덱스 브라누스. 예. 코덱스 브라누스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발견된 시들과 연극 대본들은 대부분 12세기에 쓰여진 것이지만 그중에는 11세기에 써진 것도 있고 그보다 나중인 13세기에 써서 추가된 것도 있습니다. 주로 중세 라틴어로 쓰여졌고요. 그러나 몇몇은 중세 고지 독일어, 표준 독일어라고 하죠. 그 중세 고지 독일어로 쓰여진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것은 고대 프랑스어 또는 프로방스 방언으로 쓰여진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라틴어와 독일어 및 프랑스어의 혼합형으로 쓰여진 것이 있고요. 이를 마카로니 스타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누가 썼는가? 주로 수도승들이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수도승들 중에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왜 수도승들이 주로 썼는지를 아느냐 하면 사용한 용어들 중에서 당시 유럽을 유랑하는 수도승들이 주로 사용하는 문체와 용어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당시에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수도승들, 그리고 심지어는 기사들이 이 나라 저 나라를 순방하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죠. 이들이 발전하여 음유시인, 드로바토레, 여러분들 드로바두르라고도 표현이 되죠. 음악서적으로 봤을 때는 드로바토레들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들을 골리아드라고 부르기도 했죠. 학생들과 신학자들 및
수도승들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종교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먼 세속적인 내용의 얘기들을 지어내거나 또는 교회를 비판하거나 풍자하는 내용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동이 마치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처럼 무모하다는 뜻에서 골리아드라고 불린 것입니다. 가르미나 브라나가 정작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순전히 칼 오르프 작곡가 때문입니다. 칼 오르프는 1935년에서 36년에 코덱스 브라누스에 포함되어 있는 시에서 24편의 시를 선별하여 곡을 붙이고 타이틀을 오리지널 라틴어 그대로 까르미나 부라나라고 붙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를 까르미나 부라나의 첫 글자를 따서 간략하게 체베라고 부르죠. 사용한 시는 24편이지만 칼 오르프의 까르미나 부라나가 25곡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첫 번째 곡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들으신 분들은 첫 번째 곡이 마지막에도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아실 텐데요. 오 포르투나, 이 곡을 첫 번째와 맨 마지막에 피날레로 붙였죠. 포르투나는 로마의 운명의 여신입니다. 칼 오르프가 칸타타 까르미나 부라나의 첫 곡과 마지막 곡으로 오 포르투나를 선택한 것은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발견된 양피지 원고의 첫 페이지에 커다란 바퀴의 가운데 앉아 있는 포르투나 여신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바퀴의 주위에는 여러 제왕들의 흥망을 보여주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제 음악회를 잠시 보여드렸는데 거기에서 그 그림들이 마치 투영되듯이 영상으로 온 무대를 다 장식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양피지에 흥겨운 봄날의 장면, 아름다운 나무와 꽃들과 동물들이 그려져 있고요. 또 다른 면에는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는 도박꾼들, 그리고 체스와 서양 장기 등을 두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서양 장기 이름은 바가몬이라고 하네요. 비르질의 이니아드에 나오는 장면도 두 개가 있는데요. 또 다른 그림에는 두 연인이 꽃바구니 옆에 누워 있는 모습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그림들만을 볼 때에 까르미나 브라나가 신성하고 엄숙한 내용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당장 알 수 있겠죠. 오히려 사람들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5곡으로 구성되어 있는 칼 오르프의 까르미나 브라나는 세 개의 큰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몇 개의 제목이 붙어 있는 형식이죠. 까르미나 브라나는 포르투나 임페라트릭스 문디라는 타이틀로 시작되는데 세상의 여왕 포르투나라는 뜻입니다. 도입부 이후에 나오는 일장은 프리모베레 봄날에라는 뜻이고요. 우프 댐 앙겔 초원에서이며 2장은 인 다베르나 주막에서라는 뜻이고요. 3장은 꾸르다무그 사랑의 구애입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곡인 포르투나 임페라트릭스 문디가 다시 또 등장하죠. 칼 오르프의 까르미나 브라나의 오리지널 타이틀은 상당히 깁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 오리지널 타이틀은 잘 들어보세요. 까르미나 브라나 cantiones profanae cantoribus et coris cantandae comintantibus instrumentis atque imaginibus magicis. 이거 읽기도 힘드네요. 영어로 번역하면 Songs of 보이렌 이런 뜻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보이렌의 노래다. Secular song for singers and chorus to be sung together with instruments and magic image 이런 뜻입니다. 오르프가 붙인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까르미나 브라나는 마법적인 이미지들이 등장하도록 있어서 더욱 호기심을 부채질합니다. 까르미나 브라나는 1936년 6월 8일 프랑크푸르트 오페라에서 초연되었습니다.
스테이지와 세트 그리고 출연자들은 모두 특유의 의상을 입고 나와서 마치 오페라처럼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초연은 대성공이었죠. 관중들은 종래에 볼 수 없었던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공연을 보고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초연이 있은 후 칼 오르프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금까지 내가 작곡했던 모든 작품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미 출판된 악보들은 모두 없애야 할 것 같다. 나의 작품 활동은 까르미나 브라나로서 다시 시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칼 오르프는 그만큼 까르미나 브라나를 스스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까르미나 브라나의 노래와 기악곡은 다양하고 변덕스러울 만치 다방면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달콤한 인생, 행복, 얽매이지 않은 즐거움, 자연이 주는 봄의 아름다움, 사랑의 열정 등을 찬양하는 곡이 있는가 하면 수도승들의 거칠고 힘든 생활, 그리고 방랑하는 학생들의 행색, 그리고 자기 자신을 풍자적으로 돌아보는 모습들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칸타타의 핵심적인 철학은 인간 운명이란 것은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다라는 곳에 있습니다. 바로 포르투나입니다.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는 돌고 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어, 돌고 도는 것에 대한 또 다른 그 작품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라이언 킹이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라이언 킹을 여러 번 극장에서 보고 해외에서도 봤는데 라이언 킹에 보면은 그 사자들의 머리에 쓰고 있는 그 관이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원으로 되어 있죠. 영어로는 circulation. 예. 그리고 그 첫 장면에 그 보여주었던 그 첫 장면에 무대 위에 깔려진 하얀 천이 있는데 이 천이 바로 물을 상징하는 호수를 상징하는 그런 천입니다. 그러다가 가뭄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것도 그 호수도 원이었지만 아주 조그마한 그 가운데 그 구멍에 그 조그만 원에 그 호수가 빨려 들어가는 모습, 완전히 물이 말라 비틀어지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예. 그리고 곳곳에 모든 캐릭터의 모든 그 의상에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circulation, 돌고 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라이언 킹에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아마도 만화 그 애니메이션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저 그냥 만화 영화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특히 뮤지컬도 그냥 만화 영화를 재미있게 음악으로 풀어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해외에서라도 이 라이언 킹 뮤지컬로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까르미나 브라나의 있는 내용과 또 라이언 킹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네, 오늘은 딱 한 곡, 예, 까르미나 브라나의 도입부에 나오는 오 포르투나 그리고 피날레에 나오는 오 포르투나, 예, 이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곡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루 또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